이번 시간에는 운동선수들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 보는 동안 큰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유럽 축구가 다 멈췄고 게다가 선수들이 엄청나게 이 코로나19에 많이 걸렸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많은 선수들이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엄청난 숫자로 아마 더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놀란 게 일단은 유럽에서 선수들이 소집 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옮아서 놀랐고, 두 번째는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선수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걸려서 두 번 놀랐거든요.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뭐 우리 선수들이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라크룸, 그다음에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것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접촉이 많은 그런 단체 생활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사람이 걸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집단 감염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훈련이 멈춘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전에 먼저 노출이 됐던 그 선수들이 지금 해서 계속 확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잘 걸릴 수 있는 환경이긴 한데, 네. 뭐 한국에서도 자가 면역으로 치료된 사례도 있고, 운동선수들은 또 몸이 엄청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와서 그 팬들이나 뭐 저를 비롯해서 엄청 많이 좀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선수들이 평소에는 면역 능력이 일반인들보다 좋은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면역 상태가 네.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면역 상태가 선수들이 급격히 낮아질 일이 있나요? 뭐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나가서 술을 먹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뭐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이제 유럽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이제 급격한 운동 그리고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난 이후가 되면 선수들의 면역 기능이 일시적으로 이제 억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좀 더 감염에 노출이 잘 된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안 걸릴 것 같은데, 운동을 갑자기 격렬하게 길게 하면 면역이 억제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마라톤 같은 그런 어떤 장시간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축구도 경기같이 90분 이상 이제 지속되는 어떤 강도 높은 운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어떤 숫자나 기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항체 능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저하가 오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 격렬 운동을 하니까 입으로만 숨을 쉬어서 그 감염 가능성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입으로 이제 숨을 쉬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포함한 이 호흡기 점막이 좀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냉각이 빨리 돼서 이 호흡기 점막에 붙어 있는 이 섬모들이 있는데 이 섬모 운동이 좀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러스, 세균 이런 부분들이 배출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섬모 운동에 의해서 배출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하가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감염의 기회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럼 운동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운동선수들이 시즌을 멈췄어도, 리그는 멈췄어도 운동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훈련한 다음에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예방은 그 우리가 코로나 그 예방 수칙하고 똑같습니다. 손 잘 씻고, 그 다음에 기침 예절 같은 걸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공공장소에 가서 뭐 그 수도꼭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함부로 만지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을 만지고 바로 얼굴이라든지 코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감염 기회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훈련을 해야 되면 손 씻고 훈련하고, 끝나고 또 손 씻고,
옷 입고 손 씻고 뭐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단체적인 그 팀 훈련은 일단 일시적으로 멈춘 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떤 개인 위생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서양 선수들이 그 훈련 이후 트레이닝 그라운드를 떠나가지고 퇴근을 했을 때 어떤 개인 사생활적인 문제들 중에서 나오는 네.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관리를 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적인 위험이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많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하고 이제 어떤 스킨십을 좀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스킨십. 아, 인사도 이렇게 그렇죠. 예, 악수라든지, 비주를 하죠. 네, 악수라든지 뭐 볼키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행동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한다면 좀 리스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박사님 주신 자료를 제가 먼저 보다 보니까 이번 감염병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도 운동선수들이 오히려 잘 옮을 수 있는 기전 같은 게 있다는데 다른 병들도 옮는 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이런 강도 높은 운동 이후에 한 2, 3일 정도가 이제 면역이 일시적으로 억제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오픈 윈도우 시어리 이렇게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주로 상기도 감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도 이제 호흡기 감염인 일종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인플루엔자라든지 아니면 감기, 플루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호흡기 감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어떤 노로바이러스 같은 장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노로바이러스도 네. 운동을 하면 걸릴 수 있나요? 운동을 하면 걸리는 게 아니라 네. 운동 선수들이 잘 걸리는 감염병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면역 체계가 이제 낮아진 상태에서 그렇죠. 노로바이러스도 걸릴 수 네, 있다. 그래서 급성 장염을 이제 유발해서 선수들이 뭐 한두 경기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은 모두 다 이제 단체 훈련은 멈췄지만 한 2주 정도 있으면 어쨌든 이제 팀 훈련을 시작해야 될 텐데 다시 그러면 이제 팀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더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발열 체크나 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지금 이제 감염이 확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잠복하고 있는 선수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제로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이런 어떤 잠복 증상들이 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제 관리하고 사전에 이 스크리닝하는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개인적인 동선을 잘 파악을 해서 위험에 노출이 됐는지를 선별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큰일이 일어나면 물론 이 자체도 큰일이지만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아마 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안 그래도 이제 원정 같은 데 가면 뭐 예방주사를 맞거나 그런 걸 하지만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도 더 조심하는 이 풍조가 생기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낯선 환경에 가면 항상 우리 메디컬 스태프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부분이 이 풍토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예방 백신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챙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그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면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예방적인 부분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격렬한 운동은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면역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숨이 찰 정도의 어떤 중간 강도의 운동을 1시간 내외 정도로 하는 게 가장 권장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끌어올리려고 뭐 땀을 내고 뭐 화끈하게 훈련을 하는 게 좋을 줄 알았더니 그냥 숨이 딱 찰 정도만 하는 게 네. 좋다. 길고 오랫동안 강한 운동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끝나고 사실 오늘 이제 풋살하는 날인데 풋살하러 가면 안 되는 거네요. 풋살 사실 뭐 우리나라가 아직 이 코로나 프리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누가 같이 플레이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밖에서 야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조금 1시간 내외로 이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선수들의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듣다 보니까 제가 알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사님부터 시작하시죠. 과학 없인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